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정감사가 지난 7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7개 상임위에서 802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첫날부터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이슈에 빠져들고 있는데 관전 포인트 장 소장께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건희 여사죠. 18개 상임위에서 10개 상임위에서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를 계속 집중적으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참 이게 우려스러운 게 국정감사가 지난 1년 동안 행정부가 일 잘했냐 못했냐 잘못한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게 국정감사인데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만 자꾸 제기되다 보니까 정책 질의 그리고 정책 감사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보좌진들은 거의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석 달, 넉 달 전부터 정말 휴일 없이 현장도 방문하고 자료 요구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가 아니면 언론에서 또 다뤄주지를 않으니까 네. 참 난감하고 힘들 것 같아요. 이게 참 뭔 도움이 될까? 국가적인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것 같아서 전직 보좌관 출신으로서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어차피 이제 국정감사 분위기는 김건희 여사 의혹 네. 관련돼 있는 그쪽 분위기겠군요. 네, 그렇죠. 전 상임위에서 이제 관련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답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당 의원들은 계속 소리 지르면서 그럼 이재명 대표는 막 하면서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국방위에서는 네. 장군들을 모욕했느냐 아니면은 국방부 장관이 또 비속어를 써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고요. 국정감사가 이대로 진행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런 회의감까지 들더라고요. 지역적인 문제 말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이제 정책 질의가 사실은 국감의 주요 내용이어야 되는데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정책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좀 다뤄보면 좋겠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평론하는 입장에서 네. 참 저희가 꼼꼼히 대략 한 15개 상임위가 첫날부터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 그냥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언론이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중점도로 좀 쓰는 그런 것들 위주로 보면 그냥 여야 의원들 간의 말싸움, 김건희 여사 문제 제기하고 저쪽에서 방어하고 이런 것만 계속 조회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알고리즘으로 그것만 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책 감사가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 그런 좀 생각이 들고 아마 대통령 내외가 순방에서 돌아오시면 야당에서 더 세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각종 의혹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 동남아 지금 순방 중이라고 말씀하셔서 왜 가셨습니까? 지금 싱가포르, 라오스 가시면서 아세안 국가들과 여러 가지 정상회담 하고 있고요. 네. 협력, 네. 우리나라 대기업들 총수들 같이 가서 우리나라 수출 부분도 여러 가지로 다루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중국과도 협력을 한다. 그러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큰 주목을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냥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 이런 정도는 항상 외교적인 수사잖아요. 그래서 왜 갔냐 하시면은 정확하게 이런 것 때문에 갔습니다. 아니 따져묻기 위해 여쭤본 건 아니고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네. 어쨌든 그냥 외국 다니시면서 국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것까지 뭐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순방을 가실 때마다 대기업 총수들과 동행을 하셔서 대기업 총수들도 할 일이 정말 많을 텐데 왜일까? 자꾸 이렇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 외교 성과를 얻기 위해서 그날에 투자도 하고 그날에 투자를 받고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 같은데 좀 대단히 좀 너무 잦아서 이례적이라고 보여지네요. 예, 저희 그래서 정책 질의 관련 저는 얘기해보고 싶었거든요. 저희 시사톡 라이브에서만이라도. 네, 재미없어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저희도 김건희 여사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새롭게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 문제가 가장 큰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여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온갖 당력을 다 쏟고 있고요. 네. 야당도 그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책보다는 정쟁에 좀 몰두하는 것 같다라는 인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정리가 되어야 정책 국감, 정책 질의, 그다음에 입법 활동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지고 정리되고 특검을 하든 좀 검찰에서 기소를 하든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너무 의혹만 나오니까 의혹이 좀 덮고 사실관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상설특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안이 지금 2번째 부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3번째 한다고 한들 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거고 여당에서 이탈표 나오기만 기다리기에는 너무 또 아니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니 상설 특검은 그냥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안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기간이 60일 정도밖에 안 되고요. 파견 검사는 5명, 수사관들까지 하면 총 3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하나의 사안을 갖고 상설특검을 해도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상설특검을 지금까지 민주당이 안 했었는데 일단은 한두 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좀 상설특검을 통해가지고 좀 일단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좀 문제 제기를 강하게 좀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상설 특검이 이미 실시된 적이 있기 때문에 뭐 민주당이 입장 정리만 되면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나게 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뭐 이거 하는 게 옳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상설 특검으로 수사 기간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밝혀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60일 동안 최대 60일간 수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특검은 특별법으로 처리되는 특검은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배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만약에 60일 동안 상설 특검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예를 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사건을 상설 특검에서 수사했어요. 60일 동안. 근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제대로 뭔가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한테 면죄부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끝납니까? 다시 이제 수사할 수는 없는 겁니까? 아니 일단 여론이 그리고 명분이 없잖아요. 특검까지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지 않냐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이 좀 미진한 수사 결과가 나올까 봐 그동안 민주당이 좀 주저주저 했던 거죠. 좀 조심스럽게 그래서 접근을 했던 거군요. 근데 더 이상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은 살라미 전술로요. 하나씩 이렇게 띄울 것 같아요. 요 의혹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이 한 9가지 되거든요. 앞으로 더 늘어나긴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씩 잘라가지고 특검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 이야기하면 명태균 씨가 빠질 수가 없어서 핫해요 지금 완전히. 네, 가장 대통령 출마해도 일정한 지지율 나올 것 같아요. 인지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인지도는 높습니다만 좋아하는 인지도인지 이게 이제 가장 요즘에 또 문제되는 것이 물론 명태균 씨 이야기입니다. 뭐 인수위원회 참여해달라 김건희 여사의 말이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이 좀 허풍으로 가장법을 이용을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김건희 여사가 나 아크로비스타 주기로 했거든. 그 대통령 부부가 사는 사저 있잖아요. 그것도 자기한테 준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준석도 나는 김종인도 나는 원희룡도 나는 나경원도 다 이 사람들하고 만났다 여러 가지 얘기 나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좀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좀 열등감에 휩싸인 피해의식이 좀 쩔은 그런 좀 과대포장하는 사람하는 허풍쟁이가 아니냐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걸러야 되겠군요. 뭐가 진실이고 뭐는 좀 가짜인지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즐기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도 페북에다가 막 글을 한 2건이나 올려가지고 나의 정치적인 아버지는 죽었다. 상종 이런 페북도 올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저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명태균 뭐 그 사람 뭐 저기 나 찾아왔지만 내 뭐 그 사람 얘기 들을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한번 만나고 그냥 쳐버렸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화가 난 거죠. 네. 아, 근데 전부 다 거짓이었다면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이지는 않았겠죠. 좀 이거는 신빙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라는 것들이 또 몇 가지가 있으니까 또 그다음 이야기도 솔깃해지는 건데 뭐가 네, 좀 진실인 것 같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스마이트에서 처음 이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기 전과 그 제기한 이후에 명태균 씨 말은 구별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뭐 강모 씨라고 본인이 같이 일했던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진실에 가깝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사건이 불거지고 본인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고 본인이 해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믿기가 어렵다. 좀 과대포장하고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님 생각해 보세요.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만든 정권, 내가 무너뜨리는 게 뭐가 대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내가 그냥 결심하면은 그냥 한 달 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되거나 하야 된다. 네. 이거는 과장이잖아요. 허풍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거는 같고 김건희 여사랑 연락한 거는 맞는데 이 사람의 자기 역할을 좀 과대포장해서 얘기하는 경향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왜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는 과감하게 대응을 하지 않을까요? 뭔가 뚫리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 같아요. 김건희 여사에게 대통령실 참모들이 여사님 명태균 씨랑 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나눴습니까? 무슨 얘기 나누셨습니까? 전화통화는 몇 번 하셨습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참모들은. 그러니까 해명을 못해요. 그럼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왜 말씀이 없으세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 명태균 씨 이름을 꺼내지도 못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급하는 것을 대단히 불편해한다. 그런 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상하다 여겨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상하죠. 네, 이렇게까지 진짜. 말을 막 하는데 가만히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앵커님 제가 막 방송에서 명태균 씨가 하는 얘기 반만이라도 하면 전 바로 구속당할 것 같아요. 체포당해가지고. 만약 내가 막 저기 휴대폰 까면은 한 달 안에 탄핵당할 수 있어라고 하면은 국가원수 모독죄를 해가지고 지금 없어졌지만 저 가만두겠냐고요. 근데 온갖 협박을 다 하고 김건희 여사는 연락했어. 김건희 여사를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드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는 뭔가 있구나.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패러디만 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 나라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렇게 협박하는데 조치를 안 취한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폭로를 하게 되면 대단히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윤석열 정권은 곤란해질 수 있다라고 본인들도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저기 가만두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 낸 것이 이거던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2번 만났다. 명태균 씨를. 네, 그것도 대선 전에. 그게 이제 나오고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거예요. 뭐 그냥 뭐 만나서 뭐 얘기 들어봤지만 뭐 그 사람 얘기 듣고 우리가 뭘 했겠냐. 뭐 이런 식의 해명인 것 같은데 그러면서 사실은 뭐 두 분 만났을 때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같이 만났다. 그게 이준석이다 하면서 이준석한테 쓱 물타기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고 있다. 뭘 잘 모르면서 상황 파악이 안 되면서 해명하고 있다. 자백하는 꼴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부부가 좀 귀국하시고 나서 어떤 메시지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한동훈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한동훈 대표께서 뭐 20여 명의 친한계 의원하고 만찬을 하셨고 그다음에 원외 당협위원장하고 이제 단체 오찬을 두고 있네요. 네. 뭐 특별한 의미를 또 담았을까요? 나는 왕따가 아니에요. 나는 고립당하지 않았어요. 네. 나는 뭐 혼자서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세력화되어 있어요. 몇 명? 한 17명 국회의원들 내가 밥 먹자고 모여요. 이게 어떤 의미겠냐. 네.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법안이 올라오면 이제는 우리가 보호할 수가 없다.
그렇게 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 부산 금정구청장 지원 유세 가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 좀 공개적인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하는 듯한 네. 수사와 조사가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부부에게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격 사주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면서 한동훈 대표도 좀 더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확히 보셨고요. 기가 살았어요 지금. 야, 이 빌미 잡았다 이제. 이 지금 대통령실 전임 비서관 대리 이 사람이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전달했고 거기서 이쪽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좌파 언론 기자에게 엑스파일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거 기사내라고 그러고 야, 이거는 정말 네. 배우가 누군지 색출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강하게 이거는 당내에서 윤리위나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당내에서 조사하고요. 내부에는 경찰이나 검찰의 고소나 고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친한게 모여서 그런 입장 정리를 좀 한 모양이군요. 네. 근데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치원생들 같아. 나 이 정도 사람들 있어. 이렇게 보여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대단히 앵커님께서 위험한 발언하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유치원생들이 네. 엄청 모욕감을 느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안 싸운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이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한동훈 대표께서 10, 16 재보궐선거 대진표가 확정된 뒤에 처음으로 전남 곡성 호남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왔다 가셨거든요. 네. 그게 뭔 의미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단 좀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면피죠. 그냥 한번 당대표니까 선거 있으니까 한번 간 건데 한 번 정도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이기려고 간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호남민들에게 좀 인사 좀 드리고 저 당대표 왔다 갔어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호남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민의힘이나 여권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낮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당대표로서 대단히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 선거 때만 되면 한번 왔다 가고 그러면 호남민들이 표를 줍니까? 아니 근데 국민의힘에서 그리고 호남에 좀 정성을 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이준석,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 당대표 시절에는 그랬죠. 진정성 있게 다가갔었는데 이 사람들을 쫓아내면서 또 막말 논란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 헌법전문 수록 반대합니다. 막 이런 망발을 해대고 그런 사람이 또 국민의힘 지도부가 됐잖아요. 호남민들이 그러면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히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다. 호남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한번 가서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표 주세요. 안 풀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